아니 어제 그저 패스포트 있는 그 백 얘기인데 그렇죠. 그 가방에 다 들었었죠, 그 돈이요. 아니에요. 그 230만 불이 왜 있었는 예. 거 아니? 1년에 내가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개인 구자에 들어간 게 300만 불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 뭔가 아니? 일년에요? 그게 뭔가 아니? 내 마음대로 물론 쓸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북 영화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여튼 그거 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여튼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그 300만 불이라는 게 항상 비엔나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었는데 네. 도망에 나오려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 왜 걸리는 거 아니? 그것을 내가 그냥 도망에 나오면은 그건 내가 이따 순서를 찾아서 얘기하셔야지. 아니 왜 그런 거 아니야? 사인을 내가 S란 자만 그냥 적당히 해버렸기 때문에 네. 내가 나온 다음에 S란 자를 누구든지 그 써버리면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찾은 것처럼 해버리면은 나는 관계도 없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탈출하기 전에 네. 그 사인을 건쳤죠. 건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왔지. 아. 그러니까 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었지 내 수저에 있은 게 아니지. 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돈 가지고 도망갔다고 벌써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거기 있었다고요. 네. 돈은 거기 있었고. 그 백. 네. 네, 그래서 아니 어저께 거기까지 했던가요? 그 가방을 중요한 걸 두고. 가방을 두고 놓고 왔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를 도와주던 그 북의 그 대사관에 있는 젊은 저 부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둥지둥 짐을 꾸려가지고 출발했는데 거의 국경선에 와가지고 그걸 놓고 온 걸 발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그 부인이 아직 그 호텔 방에 방 정돈하느라고 있는지. 다행히도 없으면 큰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나죠. 가야 예. 되는데. 다행히도 전화하니까 막 정돈하고 이제 자기도 가려고 나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경선에서 다시 그걸 가지러 갔다 오면 더 시간이 2배로 걸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택시 타고 거기서 그걸 좀 가지고 와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2시간 만에 거길 다 돼가지고 왔어요. 네. 아유 그때 그냥 아주 혼난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그냥 아찔한데 네. 그거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왜 그 가방을 왜 넣고 나오세요? 그 중요한 근데 그 아까 순간에.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패스포드가 보통 패스포드가 아니고 네. 그 소위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아니고 네. 민주주의 북한, 인민공화국 예, 예. 패스포드인데 외교 패스포드예요. 그 외교 여권이기 때문에 어디나 무사 통과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없으면 상당히 부자유를 느껴요.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네네. 또 그게 없으면 국경에서 통과할 수가 없고. 네. 그 하여튼 그래서 2시간이 마치 2달 이상 되는 것처럼 네.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셨을 그래서 이제 텐데. 그걸 받았으니까 예. 국경을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었죠. 네. 물론 이제 한가리에서부터 우리를 수행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3사람이 있었고 국경선 딱 넘어오니까 또 오지리에 있는 주재해에 있는 이제 이북의 그 대사 뭐 대사관 직원들이 또 환영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들이 쭉 이제 오지리 이제 오스트리아. 네, 아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 이제 이 시내로 들어와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요? 네. 아주 굉장히 좋더군요. 네. 거기 이제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우리가 제일 걱정인 게 아는 사람이 없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그날 우리가 12일 날 도착했는데 14일 날은 다시 또 되돌아가야 돼 스케줄이 그렇게. 그러니까 12 도착한 날하고 13일 날 그 날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날짜 중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네. 가서 이렇게 둘레둘레 보니까 그 리셉션에 보니까 동양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반가운지 저기 저 남자가 중국인이나 일본인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뭐 물으러 가는 척하고 앞에 가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네. 우선 언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됐다는 게 예. 참 아주 거의 반갑고 독일말밖에 안 그랬었어요. 쓰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 독일.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서 우리는 이제 체크인 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날은 이제 뭐 어떻게 훌랑 지나가고 아까 얘기한 에노키상 얘기했죠. 그이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그 양반이 벌써 그 오스트리아 그 주재에 있는 특파원인데 그걸 좀 얘기를 보충을 하세요. 해서 네. 뭔가
여전번에 얘기한 거는 아는데 춘행전을 일본에서 상영을 하려니까 네. 교도통신사 기자를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납치돼 간 게 아니고 자발로 왔다는 걸 다시 어제 얘기해달라. 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주재, 비엔나 주재 교도통신 특파원을 만나야 될 텐데 이 사람 나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전화해 보니까 없어요. 벌써 정근했다는 게 세 사람이 왔어요. 가슴이라고. 네. 그래서 강감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는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저녁에 온 게 뭔가니 마침 그 사람이 구라파 정상들하고 그 에코노미 그날 관계,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그 경제 정상들하고 저거 리포트를 만드느라고 구라파의 특파원을 왔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밤에 인터컨티넨탈 드니까 당신 방에 전화할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반가운지. 그 사람은 왜 나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난 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일본에서 출판한 그 수기 뒤에다 썼지만은 자기 얘기를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건 신상호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말이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친절을 표시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고 네. 나는 이 사람을 이용해 도망가겠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이용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 김정일이한테는 내가 자유세에 나가서 딴 데는 다 따라다니도 좋다 너희들이 그런데 기자 만날 때만 옆에 오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 기자 만날 때 옆에 있으면 내가 재패 관계 되지 내 제발로 관계 되느냐 말이야. 네. 그러니까 기자 만날 때는 꼭 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옆에 보디가드를.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점심 먹으러 간다고 그래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토로하고 실정을 얘기하고 그 길로 미국 대사관을 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때 좋게 구라파를 돌다가 인터컨티넨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밤에 9시쯤에. 그래서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한잔 하면 또 따라 내려오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 먹자고. 그리고 점심 약속을 하고 12시에 프론트에서 만나게 하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순서가 나는 뒤죽박죽이시구나. 그래서 네. 나는 그 이튿날 아침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도망갔던 누명을 쓰기가 싫으니까 네. 아침 9시에 가자마자 사인을 변경해 놓고 아. 그리고 인터컨티넨탈로 왔지. 네. 그 일본 사람하고 그 전에 우리 약속한 거로 빠졌어요. 지금 뒤죽박죽이래요. 안타깝네. 그 도착한 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에노키라는 분은 딴 데로 로테이션해서 이제 갖고 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이제 그 일 꼭 치는데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을 해놓고 만일 그날까지 에노키라는 분이 안 오면은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서 부탁할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이는 그날따라 또 이제 비번이 돼서 퇴근하고 없고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꼭 할 얘기가 있는데 한번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터더니 어떻게 와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호텔 층수는 모르겠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 저 투숙했던 방에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우측으로 꺾어져 가지고 한참 복도를 길게 들어가지고 맨 구석방에 우리가 있었고 그 대각선으로 이제 걷는 방에 그쪽 사람들 이북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문을 항상 요만큼 빠끔히 열어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가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문이 열려 있고 담배들을 어떻게 피는지 담배 연기가 아주 뽀얗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 보고 거기 직원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있는 데로 와가지고 우리 건너는 쪽은 빈 방 같으니까 글로 들어가 주면은 우리가 걸로 가서 만나든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네. 해달라고. 지금 기자 얘기는 아니에요. 일본 뒤죽박죽인 사람. 거죠. 예, 예. 뒤죽박죽된 거. 호텔에 일본 사람.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 에노키라는 분은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부탁을 해놓으려고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이 일본 사람이 오더니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방을 직접 놓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계속 얼른 그냥 잡아 끌어들여서 예. 이제 네. 방으로 들어가지고 나는 문에서 이렇게 망을 보고 혹시 그 사람도 올까봐 망을 보고 그냥 문을 저쪽으로 끌고 가서 이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미 대사관에 우리가 그 탈출해서 망명하겠다는 걸 이제 간단히 써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런 거 해서 이 편지를 꼭 미 대사관에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전했으면은 전달됐다는 이 회답을 예. 꼭 내일 12시
이전에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그냥 집어주니까 처음에 막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 무리로 부탁한다고 그러고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이제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잠 거예요. 나오죠. 네. 뭐 과연 이게 성공이 될까? 내일 놓치면은 도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뭐 언제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둘이 처음 세계에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 그 이튿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하고 은행에 그 사인 받고 놀러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초조해가지고 괜히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노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감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고. 그 전에 아침을 우리 방에 와서 아침 식사들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뭐라 하냐. 이거 남조선 그 대사관 사람들이 밑에 쫙 깔렸다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방에서 그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노크를 하더니 문을 열고 전화 온 데가 있다고. 누구 찾아온 사람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 없고 전화 온 데도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방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화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웬 여자가 전화가 왔는데 미스터 신을 찾더래요. 근데 외국어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물어물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여자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전화가 왔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눈치로 이렇게 보더니 가요. 갔다가 다시 오더니 정말 전화 올 만한 데가 없습니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화 올 데가 여기 어디 있겠느냐고 왜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고 말이지. 예? 자세히 알아보라고 그러면 교환소에다가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방으로 돌아가고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죽겠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가서 아직 안 오시고. 그랬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쫓아가서 내려갑시다. 당신네들이 아침에 뭐 남조선 뭐 대사관 사람들이 뭐 우글우글 하다고 우리 보고 꼼짝 못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혹시 무슨 연락이 왔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도 있나 좀 내려가 봅시다. 그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역공격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내려오니까 있긴 뭐 있어요. 사람들 없고 조용하고 로비에 그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라고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네, 확 눌러놨지 뭐. 잘하셨어요 아주. 그러고서 이제 초조해서 이 양반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현관문 쑥 열더니 그냥 옆도 안 보고 그냥 곧장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벌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걔 뒤쫓아서 이제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이제 들어와서 지금 무슨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우리를 의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기분이 안 좋다고 그걸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전화 올 때 있었어요?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펄쩍 뛰죠. 그리고 옥신각신하니까 그 통역하던 그 사람이 그 잠깐 있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방으로 몰려가더라고요. 그래 다시 와가지고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까 이제 말씀대로 그 오지리 사람하고 우리하고 합작 회사를 하려고 그러던 사람이 그날 이제 식사 약속을 하려고 전화 연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날 시간이 괜찮은가. 그래서 그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 사장의 여비서가 미스터 신을 찾은 거예요. 엉뚱한 그런 건데 글쎄 그렇게 미스터리 같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서는 우리가 아주 그냥 역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거 보라고 말이지 사람을 왜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기자 만나러 갈 적에도 괜히 그렇게 사람 의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따라 나와서 그날이죠. 이따가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확 눌러놨죠. 그래도 자꾸 따라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식사하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낭정인 양반이 공갈을 치더라고요. 뭐냐 하면 당신네들 이렇게 따라 나와서 일이 그릇돼가지고 일본의 춘향전이 상영 못하게 된다든가 지장이 있으면 당신네들 책임지겠느냐고. 나는 위에서 승낙을 받고 하는 일인데 책임지겠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쏙 들어가요.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좀 여유를 받았는데
아이 일본 사람이 그렇죠, 12시 12시에. 전까지 연락해 준다는 사람이 예. 연락이 안 오잖아요. 12시 돈도 줬는데. 가까이. 그렇죠. 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지금. 돈도 이만큼 줬어요 지금 이만큼. 그래 가지고 연락이 없는 거야 지금. 야.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 예. 편지에다 내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예. 당신들이 경찰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예. 호텔에 우리를 잡아가 달라고. 예. 우리 여권이 우리가 외교관이 아닌데 외교 여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권상의 의상이 있으니까 조사 갔다고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면은 예. 거기서 망명하겠다 이렇게 써서 보냈거든요. 네. 미국 대사관에는. 네네. 그런데 연락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날짜는 그날밖에 없고. 큰일 나네. 그러니까 12시 그때 12시에 이제 같이 그 기자 만나면 거기서부터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네, 거예요. 네. 연락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제 또 그- 이쪽으로 그-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에노키 씨가 그 전날 밤에 도착을 해갖고요. 에노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일본 기자. 교토 교도통신 교도통신에. 기자죠. 네. 예. 그 전날 밤에 도착을 했다고 자기네 동료한테 우리 얘기를 들었다고 반갑다 그러면서 한 잔 먹으러 스카리라고 이제 네.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피곤도 하고 지금 한참 긴장해 있고 말이죠. 근데 네.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이래 놨거든요. 아. 근데 그 이튿날에서 12시까지 일본 사람이 연락을 안 해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사람한테밖에 우리가 부탁할 데가 그렇죠.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식사하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아래서 기다려달라고 야. 그렇게 부탁해놓고 이제 둘이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데 역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방문을 요만큼 빠끔 해놓고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연기는 계속 뭐 뽀얗게 흘러나오고. 근데 저 긴 복도를 고개를 그 앞으로 통과해야 될거 아니에요. 했는데 예. 다행히 이제 그 융단이 깔려 있으니까 아. 발소리가 안 나잖아요. 신발 벗고. 네. 예. 이제 최악의 경우에 뭐 어디 가느냐고 그러면 아 약속대로 저 뭐야 기자들 그렇죠. 기자 만나서 예. 식사하러 간 시간이 됐다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도덕이 제발에 제리다는 그런 격으로 또 재렸어요? 아유 제리기만 해 보름이 안 걸리더라니까요. 예. 아주 간신히 거길 피해가지고 이제 긴 복도를 꺾어져서 왼쪽으로 가업을도 알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제 손정을 눌러서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그렇게 안 와. 아유.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러비에 내려오니까 일본 사람이 또 보이질 않잖아요. 나는 저런. 그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모르지만은 한참 왔다 갔다 찾으시더라고요. 그 이랬더니 어떤 일본 사람이요? 그 에노키. 에노키. 기자. 그러니까 에노키. 네. 기자요. 예. 그래서 현관 밖에서 그 사람 벌써 택시를 대기해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쫓아나갔는데 나는 처음 보니까 일본식으로 그냥 허리를 45도 각도로 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빨리 덮어놓고 차 좀 먼저 지금 타자고. 인사할 때가 아니죠. 뒤에서 지금 따로 그렇죠. 나오는 거 무슨- 같더니 예. 내 말이죠. 우선 타라. 네, 그래가지고 나는 운전석 옆에 앉고 두 분이 이제 뒤에 앉고. 어. 그래가지고 택시가 그러니까 저 그 운전수가 어디로 가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가라 그래서 원래 생각도 안 나지 않아요 거기가. 백마야 가자 일단. 네. 그래서 딱 떠나서 나는 운전석에서 이렇게 돌아다보고 이제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예. 돌아보는데 저 뒤에 우리가 떠나왔는데 우리 출발할 적엔 차들이 하나도 예, 없었던 예, 예. 그 호텔 앞에 하얀 택시가 하나 이렇게 출발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처음에는 의심을 안 했어요. 얼만큼 오다 또 이렇게 보니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더라고요. 뭐 예.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더 늦게 올 그렇죠. 수도 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는 게 아무래도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저기 우리 추적하나 봐요. 나 그랬거든. 예. 이거 무슨 뭐 재밌어요. 영화 같은데 뭐. 아이, 지금 들으니까 웃으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죠. 예. 저쪽에서 눈치챌까 봐 그러고 빨리 어디 우리가 단행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처음에는 이 일본 사람한테도 우리 사정을 차근차근 얘기하고 식사하면서 부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여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이 도와달라고 우리 망명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불쑥 그렇게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정은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간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쭉 이제 큰 대로를 이렇게 오다가 교차점이 딱 만났는데 우리나라하고 그쪽은 그 교통 그 복귀가 달라요. 통행 방법이 다르고. 네, 그 직진 그 사인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쪽에서 장애물이 오지 않으면은 좌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비보 좌회전이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어요. 이제 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교통법규가 또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지금. 예. 이렇게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이제 서두르는 바람에 옥신각신 갑자기 이렇게 정해지니까 예. 이 차가 직진선에 섰다가 갑자기 이제 좌회전으로 그렇죠.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따라오다가 또 저기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지만 그 중간에 그 차하고 우리 차의 저 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격이 있는데 딴 차들이 다 같이 그렇죠. 이렇게 쭉 뺏겼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데다가 장애물이 자기네 차하고 우리 차 사이에 많이 끼어들어온 거죠. 예. 근데 사인이 바뀌는 바람에 얼른 우리가 이제 우리 차 앞에 한 2대가 차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좌회전을 싹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오면서 이제 대충 양반이 이제 예. 사유를 얘기해서 그랬더니 아우 북조선이라는 데가 그렇게 있기 힘드냐고 그래 그래서 하여간 자세한 내용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예.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린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독일어로 얘기했는데 무슨 유명한 산 같은 공원이 있대요. 예. 거기로 가자고 이제 그이는 저 독일어를 하니까 운전사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저기 가면 저쪽으로 가면은 그저 미 대사관이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그 종에서도 가면서 뒤차 차가 쫓아와서 그렇죠. 볼까 봐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갔다고요. 꼬부리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무선이 들어왔어요. 택시에. 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동양 사람 3사람이 여자 하나 낀 3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고 본부에서 지금 문의가 왔다고 야. 그러잖아요. 야 그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그렇죠. 그 없잖아요. 택시는 전부 무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하는데 그 경황 중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기자 양반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또 이거 갔나 보죠? 예.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돈을 돈을 집어서 줘서, 앞을 탁 주더니 그러면 저 빨리 저 차를 돌리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미대사관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이 교차되면서 발견될까 봐서 얼굴을 저 숙이고 말해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또 미대사관 공목을 들어가니까 예. 일방통행이에요.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는 차인데 예. 대사관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차들이 그 주차해서 있어가지고 그렇죠. 대사관 앞에 가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좀 더 난 가까이 가달라고 그러다가 오히려 지나쳐서 한 30m 앞에까지 갔어요. 도로 바꿔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제 정신없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꼭 뒤에 와서 그냥 덜미를 탁 잡는 것 같은 총으로. 기분이. 네. 예. 그래서 이 양반은 그래도 내리면서 예. 우리가 저 문 안으로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좀 지켜봐 달라고. 아. 그 소리 한마디 하고 둘이 정신없이 뛴 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그 영화 화면에 막 날르는 것 같이 뛰는 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 예. 촬영. 예. 그 경황 중에서도 지고 보신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 히트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이렇게 예. 둘이 이렇게 예. 위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양반 뛰시고 내가 이쪽에서 서서 막 뛰는데 예. 문이 탁 왔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길 수가 길죠. 없어요. 그 문까지. 예. 문이 두 쪽 문에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 양쪽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인데 탁 해서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순간? 이 어깨를 말해 날 갖다 막 탁 누가요? 밀면서 이 양반. 세상에 먼저 들어가시겠다고? 네. 아유. 그래가지고 나도 누굴 말이죠. 믿어? 그냥 뒤에서 그냥 탁 잡는 것 같으니까 예. 나도 외치지 서로 않아서 밀고. 그렇게 해서 탁 들어갔단 말인데 그렇지. 야 세상에. 그렇게 들어간 순간 야, 요 문 한짝이 요거 그렇죠. 뭔가 요 문이 진정한 자유의 문인가 이제 생각이 되게 너무너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그랬는데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후닥닥 하고 뛰어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가드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뭐냐고 말하면서 몸수색 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편지 전한 거를 전달됐는지 그렇죠. 안 됐는지 일본 모르는 사람이. 상태. 네. 그렇게 갔기 때문에 명함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우리 망명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프로텍트 할 사람들은 다 현장에 없고
다 준비하러 다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일찍 나올 줄 경찰에 몰랐대요. 가서 오늘 경찰에서 잡아올 공유하느라고 그리 갔지 우리 담당들은 다 없어.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트롯이 전달은 다 한 전달했어요. 거네요. 나중에 알고 왜냐면 보니까 이걸 받았거든. 엄청 그때 얼마야 이게? 그때 이렇게 그건 집어준 얘기할 게. 수 그건 없지만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조그만 방에다가 우리 안정시키느라고 안내를 하더니 차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지. 그때서야 이 양반이 들어오면서 날 탁 밀어제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들어온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믿어요? 좀 서운한 네. 생각이 나서 여보 아무리 그렇게 나를 갖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 어쩌면 그렇죠. 날 탁 밀어제치고 들었냐고. 그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그걸로 또 간혹가다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때때로 얘기는 했어요. 네. 네. 아니 너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 같아도 그럴 수 있겠는데 급하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예. 우리 담당할 사람이 이제 훌라발덕 하고 뛰어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딘지 뭐 안전한 데로 우리를 이제 잘 안정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들어더니 연분홍 저 장미 한 송이를 딱 이렇게 가져더니 웰컴 투 웨스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정말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네. 아 지금은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요. 이거 자꾸만 그 얘기를 끄집어내자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밀쳤던 거 기억하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요 본인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시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이제 근데 친한 그거 참 그거 지금 얘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요. 그 다음날 저 북한 사람들이 총 가지고 대사관 앞에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백림영화제에 갔을 때 네네. 그 사람들이 우리 타고 다니는 우리를 백림영화제 우리가 김지미 씨랑 만난 일 있잖아요. 만나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검문을 당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검문 당해서 보니까 권총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 잘 들으면 같이 다니고 안 들으면 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따라와서 저기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 원체 스로모션이니까 계속 늦게 자기가 따라왔을 뿐이지. 근데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야 돼. 아니 그래서요. 저 그 후에 이제 오늘 우리끼리의 모임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해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다정하고 애정이 두터운 부부래도 역시 마지막 가는 길은 똑같이 하늘 한시에 가는 일이 없고 갈 수도 없고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애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리고 그럼요.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 후에 이제 그 일본 기자 에노키 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된 다음에 이 양반하고 둘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찾아갔어요. 그때 만났을 적에 아주 반갑게 맞이해줘.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그 택시값도 우리가 못 드리고 그냥 그치. 내렸는데 택시값 갚으러 왔다 그랬더니 얼마나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면 그 230만 불의 그때 행방이 또 아까부터 우리 돈이 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자그만 돈도 아닌데. 230만 불을 예. 계속 소송이 붙었었죠. 네네. 소송이 그게 내가 풀어주질 않았어요. 예. 왜 그러니 내가 나를 납치했다는 걸 시인하면 풀어주마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이북에서 모든 하이테크를 수입하는 근원이 오스트리아하고 서독이에요. 네. 근데 거기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몇 천만 불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끌면은 그 돈이 또 차압이 되게 돼 있어. 아하. 워낙 빚진 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상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내 생각이 그래요. 이게 차라리 오스트리아 주는 거는 차라리 이북 주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냥 릴스해가지고 미우나 고나 그래도 동족이니까 또 그럴 그러는 게 때는 또, 낫겠다 해서 그냥 이북으로 남겨주고 말았죠. 남겨주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네요. 그 한 3년 끝났어요, 벌써. 한 3년 됐어요. 이제 네. 더 됐죠, 전영원 씨 이제. 미련 갖지 말아요. 네, 이제 끝난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남긴 거 없어요? 신변의 위험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도 이쪽에서 봤어요.
상당히 그 두 분께서도 다 당사자들도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괜찮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네. 저희 생각으로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우리 신변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국내 사태를 네,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미국서도 FBI에서 몇 번 연락이 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제3국 사람들 통해 가지고 여배하고 감독을 죽이라고 현상금을 주고 이제 부탁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수사 당국하고도 몇 번 회의를 했죠. 회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도 저격당하는 나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 군데 두 번 가지 마라. 물건 사러 갈래도 반대편에 가라. 뭐 이런 기초적인 것만 얘기해 주지. 그 이상 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24시간 권총을 가지고 있어도 네네. 당신 보다시피 레건 대통령도 얻어 맞는데 네. 우리라고 얻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위험도 많고 하니까 완전히 한 몇 년 동안 하이딩해서 살았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참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냥 다 이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아는 얘긴데도 그렇죠. 또 조마조마하고 그래요. 붙잡히면 어떡하나 알아 막 그래. 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쭉 들었는데 두분 지금까지도 아주 불안한 꿈을 꾸면요. 네. 막 그냥 도망가고 피해 댕기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그냥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네. 둘이 다 그래요. 그때 그 대사관으로 보낸 일본 친구한테 얼마 줬어요? 그거 조금 줬어요. 조금. 아, 굉장히 궁금하네. 이거 얼마인지. 자, 네. 그러면 이제 좀 예.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 좀 벗어나서 거기서 좀 벗어납시다. 이제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얘기를. 조금. 네. 네. 근데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세월이 글쎄요. 40년이나 된 것 40년.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좀 사건이 있었지만은 40년째. 네. 40년. 네.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뭐 전영호 씨가 지금 아니, 뭔가 또 벌써 두 분이 처음 그 만난 장면인가? 그래요? 이제, 예, 장면은 아니고요. 이제 어. 작품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아니 그게 뭐예요? 코리아라고. 코리아 어머. 영화.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예. 아니 이게 언제 건데 이걸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몇 장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한 장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첫 작품이세요. 그러니까 첫 작품이야? 이 감독 하시면서 그 주연하신 게 첫 작품 두 분이서 만난 게. 네.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은요. 예. 저 주연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세미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예. 6.25 후에 그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세미 다큐멘터리를 양반이 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김동원 씨하고 나하고 춘향전을 연극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여기에 이제 춘향전 장면을 넣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출연해서 예. 여기 보니까 뭐 이해랑 선생 뭐 김신재. 김신재 선배님 뭐 다 계시네요. 네. 아유 이건 보물보다도 더 귀한데 저한테는 선물로 드릴까요? 아 드려야죠. 정말 전영호 주시는 씨. 거예요. 예. 또 돈 에이. 아까부터 돈 되시는데 또 돈 요구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 주실 건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더 감사합니다. 귀한 게 될 테니까. 그럼요. 아니 저보다는. 김동훈 선생이 이 예. 프로를 보고 계시다면 예. 감개무량하실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또 있어요. 이거요. 젊은 그들. 재물에 젊은 예, 그들이요. 예, 예. 감독이 이제 신 선생님이시고 여기서 남장하고 나오시잖아요. 왜? 주연이 예. 최무령, 최은희 이렇게 두 분 성함이 이렇게 또 주연. 몇 살 때 사진입니까? 여기에요. 이분이. 야, 이게 아, 이 작품 네. 이거가 첫 작품이고 둘이 한 예, 거가. 예. 그다음에 한 셋째나 네 번째 작품이니까 네. 거의 54년 5년 54년. 그러니까 40년 됐네요, 정말. 40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실 때 그 당시의 영화들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가? 여기 네. 저기 그 남장한 여인이 예. 바로 이제 우리 바로 최은희. 예. 참 사연도 많고 예. 참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이제 40년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랬다가 함께 납치가 되셨다가 또 함께 탈출을 하셨다가 그리고 결혼하신 지 그때가 이혼하신 게 20 몇 년 만에 그때 이혼을 하셨죠? 결혼하신 후에. 왜 이혼 얘기 왜 해? 누가 이혼을 해요? 아니 누가 이혼? 누가 이혼을 해요? 누가 했어? 지금 같이 잘 사시는데 왜 무슨 이혼? 아니 결혼하신 지 20 몇 년 만에 이혼을 하셨다가 누가요? 다시 재혼을 안 하셨어요?
재혼은 언제? 재혼한 게 재혼은 뭐 우리가 저기 탈출해가지고 미국 건너와가지고 네.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요. 네, 80 그러니까는 87년도인가 87년도. 87년이요. 네. 네. 뭐 87년. 재혼한 데 대해서는 하나도 뭐 마음의 부담을 갖거나 그런 건 없이 재혼을 하게 된 게 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결혼 생활에서는 한때 그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지만은 항상 그 서로 마음속 깊이는 깊은 우정, 애정이 이런 거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느라고 혼자 고생할 적에 와서 도와주시다고 또 자문도 해주고 네.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북에 가서 만났지만은 그 애기 엄마도 있고 애기가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는 항상 그게 마음에 꺼렸는데 들으니까 뭐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야 뭐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버지가 맞는 게 본인한테도 좀 더 행복한 일이고 또 홀가분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재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톨릭에 귀해갖고 영세도 받고 네. 혼사 혼배성사 네, 그것도 네.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왜 감독과 그 배우는요, 그 역할만 다르지 항상 또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지겹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어요? 40년이에요. 40년.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 역사라는 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알고 싶으신 거 그런 네. 얘기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서 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준비하고 나오고 나와서 촬영할 때 똑같이 하고 또 퇴근할 적에도 또 집에 같이 가고 네. 그냥 하루 24시간 되풀이되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데 몰두하고 그러니까 몰랐지만은 이게 겹치니까는 너무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피자간에. 그래서 이 양반은 63년도에 나를 처음 백림영화제 그 출품을 하고 열려문 가지고 출품을 네, 했는데 네. 거길 갔다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당신이 이번에 나가서 꼭 할 일이 있다고 그래. 뭐냐 그랬더니 가서 제발 연애 좀 하고 오라고. 야.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성격이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내성적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친구들은 아니 너 같은 성격이 어떻게 배우를 하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연기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글쎄 아무리 연애를 하고 오라는 데는 좀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랬고 나 역시도 이제 당신 좀 연애 좀 해야 되겠다고 감독이 말이지 연애 안 하고 한 군데만 이렇게 몰두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고 작품 활동하는데도 막상 이제 서로 그랬었는데 막상 그런 사건이 퍼지고 나니까 인간이니까 그게 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재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수미 씨를 만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오늘 아니 그러니까 원하신 거네. 아니, 원하신 오늘- 거야. 연애하라고 막 그랬으니까 뭐 나중에 하실 말씀이 없겠네. 하지만 마음은 진짜 마음은 아니고 이제 아니라고 그를 하셨잖아요. 아, 지금 겉으로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조금 더 서로 얘기하세요. 저는. 아니 근데 그 오수미 씨와의 그에서 그 자녀분이 두 분이죠. 네네. 근데 같이 이제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주 네. 저 학교 다니고 공부 아주 이제는 이제 그동안 그 아이들도 중간에 끼어서 좀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안정돼 가지고 안착돼서 공부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아까까지는 우리 신 감독님 말씀이 많으셨는데 왜 조용하세요? 갑자기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조용하시네. 아까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막 말씀하시더니 조용하시네. 네. 아, 제가 구해드릴게요. 신상욱 감독님은 세계 100대 그 영화 감독으로 손꼽힐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물론 뭐 다 아끼시겠지만은. 물론 글쎄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낭만주의 대표적인 그 사랑방 손님이라든가 벙어리 삼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록수라든가 내가 아끼고 싶은 뭐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거 사회성이 없는 작품이 가느냐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내가 만드는 게 첫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가면 내가 태버릴 게 있다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만든 작품 일단 다 태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감옥에 들어 앉아서 한 5년 동안 생각을 하니까 작품 단계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그래서 하셨어요? 내가 수기에도 썼지만은 네네. 내가 한국에 가면은 연산군을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우선 이 얘기부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때 엉터리를 찍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만드는 게 좋은 거지. 네. 지금까지 만든 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아이고 참. 네. 그리고 또 최은희 씨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끼는 작품 역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인데 어머니, 지금도 가끔 이제 거리나 슈퍼마켓 가면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손을 붙잡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그러면서 사랑방 손님과 같은 거 또 좀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작품에는 그 제가 오늘 정력을 기울여서 한 것도 있지만은 특히 그 작품은 다른 영화와 달라서 상대역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냥 정적으로만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반면에 이제 그 도금봉 씨하고 김희갑 씨 나오시는 장면은 촬영사가 뭐 떠나갈도록 웃고 그렇게 재밌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소위 주인공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 파트 찍으면은 숨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찍었지만은 당시에 이제 그 쪽머리를 찍고 저 피아노 연주하는 거는 그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피아노를 직접 연습해서 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애착이 갔는데 막상 이제 해놓고 보니까 걱정하던 거와는 달리 평이 좋았고 그래서 애착이 가는 작품. 네. 또 춘향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이제 춘향전 우리나라 최초로 또 갈라 춘향전 있고 시네마스코프. 네. 그리고 또 경작이 붙었던 작품이고 자세히 얘기하면 길지만은요 경작이 붙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우리 작품이 굉장히 성적이 히트를 해서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청일 전쟁과 여걸민 네. 그 영화도 있었죠, 참. 네, 그런 작품 상록수 그저 지금 뭐 이렇게 하도 많아서 사실 이렇게 어떨 때는 기억도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어머 내가 저런 그렇죠? 작품 했던가 이런 것도 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 제목도 이 잊어버리고. 생각에는 벌써 신상호 감독님하고 우리 최은희 씨가 감독 주연을 하신 영화 그러면은 괜히 벌써 대작이라는 큰 대자가 벌써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의 그 이제 영화의 본고장인 그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을 하시고 이제는 한국 영화를 우리 영화를 좀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영화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도 영화를 지금 제작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세계가 1위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네.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민비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미국 영화로 미국 영화로 만든다는 게 딴 의미가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 있는 주제면은 그건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라스트 엠페라처럼. 라스트 엠페라를 왜 일본 사람이 못 만들었나 싶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민비도 세계적인 영화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소재는 많았는데 내가 세계적인 그 보편성 있는 주제만 있으면은 뭐 한국이 아니라 중국도 가야 돼 갖고 몽고도 가서 징기스칸도 만들어야 돼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의 세계적인 주제가 많아요. 특히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과거 나는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국민들이 더 정치적으로도 앞섰고 참 좋은 사회를 건설했다고 보는데 일본은 경제적인 발전했지만 정치 의식이 전혀 없는 나라거든요. 네. 또 그 사회성 있고 오락성 있는 두 가지의 영화, 두 가지 다 겹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는 항상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남들이 나름대로 내 영화에 손님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도 여기서 와서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성 있는 영화예요. 사회성 있는 영화인데 인권을 주제로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4.19 이후에 오늘날까지 가장 인권 탄압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 네네. 새 한국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주지 4.19 때는 무슨 김주열의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근래에 어떤 선거문 사건도 있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뭐 납치 사건도 있고 또 사람을 어디 가지 모르게 증발시켜 버린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총 털어 모아 가지고 말이죠. 네. 하나의 그 에픽 무비 그러니까 총 결산을 하는 우리의 과거를 총 결산하는 그런 영화를 지금 하나 만들어 보려고 들어왔어요. 아. 근데 그것이 과거 같은 상태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고, 이번에 저 김 대통령은 아마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인권을 소재로 한 거는 국제영화제 같은 데 나가서도 상당히 평가를 받고 좋아요.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네.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분이 뭐 우리 영화계의 커다란 별들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보다도 어떤 이 세상에 뭐 재미있고 기구한 영화의 삶보다도 더 이 변화가 많은 삶을 살아오신 두 분인데요. 그 얘기를 진솔한 얘기를 이틀 동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의 그 활동 이제 하셔야 할 일이 우리가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특히 우리의 영화를 또 우리의 연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좋은 영화를 좀 만들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바쁘시고 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네. 나와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에게 여러분 앞으로의 그 건강과 그리고 행운이 항상 하시길 비는 뜻에서 한번 힘찬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